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죠.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는 정진상 전 실장 측의 변호인들과 검찰 측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답니다. 며칠 전으로 저와 함께 돌아가 보시죠. 자, 정진상 전 실장 변호인이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유동규 씨가 2013년 2월 4일부터 17일까지 병가를 냈습니다. 출장 기록이라는 것도 없어요. 관용차 운행일지 신빙성이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 기간 동안 병가를 냈는데 무슨 저 유동규 씨가 정진상 씨한테 돈 1,000만 원을 줍니까? 이런 취지의 주장이에요. 그러자 검찰은 그런데 말이에요. 2월 4일 이 병가가 시작되는 2월 4일 이 유동규 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동규 씨가 당시에 출근을 해서 업무를 진행한 후에 병가를 신청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 임원급 아니겠습니까? 임원은 관내 출장은 기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돈 같은 거 다 주고 병가를 갔다. 이렇게 또 검찰은 맞선 것이죠. 배승희 변호사님, 이 신경전에 뭐랄까 아주 조목조목 강론에서 신경전을 벌였다는데 저 대목은 어느 쪽의 말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뇌물죄를 판단할 때 그동안 뇌물죄 사건에서 아마 돈 받은 사람이 내가 네. 그때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백한 사건은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만큼 이 뇌물죄에서는 돈을 줬다는 사람이 이때 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를 굉장히 그 신빙성이 높고 그에 대한 판결로서 뇌물죄의 유죄들이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받았다고 그러니까 줬다는 팀에서 물론 그 굉장히 날짜가 오래됐기 때문에 예.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받았다고 하는 이쪽에서 굉장히 그 구체적으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이제 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설 연휴 즈음에 해서 이 돈을 줬다는 것이지 그때 그 며칠에 병가를 내고 그때 뭐 관용차를 이용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상 측에서는 이 디테일한 부분을 부인함으로써 사실은 뭐 재판 지연의 목적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자꾸 이 증인의 기억이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아마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만 검찰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설 연휴 전쯤에 돈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병가 여부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것과는 아니다. 아예 공소사실과는 전혀 별개의 그런 내용이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가 상당히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실제로 뇌물에서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네. 등산을 가는데 그 뇌물을 주려는 사람이 이제 같이 등산을 갑니다. 가요? 근데 이제 배낭에다가 돈을 넣어서 올라가요. 네. 그리고 등산이 끝나고 났을 때 그 배낭을 바꿔 메고 이렇게 헤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어허. 그랬을 경우에 그 등산 가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거는 결국에 준 사람이 줬다고 하는 그 증언을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것보다는 준 사람이 어떻게 줬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예. 이 재판에서도 바로 그런 부분이 핵심이 되는 것이지 받았다는 사람이 그때 너가 이렇게 했다, 너는 이때 했으니까 날 못 줬을 것이다 하는 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식의 피고인의 주장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서 전 저런 신경전이요. 아까 이제 그 대목도 있었고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네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야 법정에서 막 이렇게 치열하게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구나 한번 좀 생각하면서 봐주시고 어느 쪽의 말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뭐 각자들 판단이 있으실 텐데요. 자, 정진상 전 실장 측에서 지난 금요일 재판에서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유동규는 아파트에 정진상 실장의 아파트에 3, 4호 라인 CCTV가 비추지 않는 공터에서 정진상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파트는요. 디귿자 모양의 복도식 아파트예요. 출입구가 한 개밖에 없어요. 따라서 유동규가 주장하는 3, 4호 라인이라 부를 장소가 없습니다. 돈 받은 적 없어요.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자 검찰은 또 아니요. 3, 4호 라인이 있는 아파트는 2019년 뇌물수수 장소고요. 2019년은 3천만 원 뇌물이거든요. 그리고 디귿자 모양 복도식 아파트는 2014년 뇌물수수, 2014년에는 5천만 원입니다. 2014년 뇌물수수 의심 장소입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검찰이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의 기억도
문제 삼으려 했으나 정진상 전 실장 측에서 뭔가 시점을 헷갈리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지적이 나오던데 장최근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3, 4, 5 라인 있는 아파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 당시에는 그 아파트에 거주했던 것이고 검찰이 정확하게 그 3, 4, 5 라인이 있는 아파트에서 뇌물을 건넸다고 하는 시기와 그 당시 상황 등을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예 이 같은 내용이 없었으면 몰라도 지금 정진상 씨나 이 김용 씨 측 변호가 계속 꼬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꼬이고 있어요? 일단 어허. 뒤에서도 이야기 나누겠지만 그 성남시청 집무실에 달았다는 CCTV 같은 경우도 녹음이 되느냐 마느냐 말을 한번 번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이나 이쪽의 입장이 자꾸 꼬이고 번복이 나올수록 이 진술 신빙성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일관되게 지금 정진상, 김용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도 예. 뭐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골프 치는데 눈 안 마주쳐서 친한 사이 아니다. 김문기 그리고 씨. 예. 한국과 외국의 골프 문화가 달라서 골프 쳤다고 해도 별로 대화 많이 안 나누고 기억 못할 수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법조적인 상식을 들이밀 필요 없이 국민의 일반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너무 황당한 변론이거든요. 이런 변론을 하는 게 과연 법정에서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첫 번째로 들고 예. 이 같은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 국민 정서상으로 아니 지금 그래도 제1야당 대표의 변호고 그 대표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하는 측근들 변호인데 이 정도 수준의 변론밖에 못하는 거야. 이거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야라는 이 여론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예. 뭔가 변호인들도 변호할 때 정무적인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신중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 의원님 이게 지금 뭐 재판이라는 것은 당사자들한테는 참 매우 중요한 일인데 한편으로는 참 그런 생각도 들어. 야, 참 저렇게 뭐랄까 좀 사소한 일이라고 좀 봐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병가를 뭐 냈느니 안 냈느니 뭐 시작 일자에 뭐 돈을 줬느니 안 줬느니 아파트가 뭐 디귿자였느니 3, 4, 5 라인이 있느니 없느니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혼재돼서 나오다 보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소 좀 혼란스럽고 좀 착잡한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조 의원께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매주 공부해야 될 새로운 내용이 예. 나옵니다. 이제 재판이 매주 열리니까 이걸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지금 정진상, 이재명 당대표의 정무실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가장 측근, 비서실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게 정무실장이거든요. 정무적인 이슈를 같이 상의하고 공동 운명체인 공동 운명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정진상 실장의 이런 지리한 진실 공방 되돌이표가 돌림 노래처럼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듣고 계시는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고 짜증나고 아하. 어떻게든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정진상 실장의 유죄 여부에 대한 걸 넘어서 예. 이러면 본인과 가장 가까웠던 정진상 실장이 이런 재판을 함으로써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신뢰도도 하루가 다르게 추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이렇게 부정적 이미지, 이런 공방을 하면 할수록 어쩌면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을 수 있겠다. 정진상 실장이 죄가 없을 수 있겠다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언급한 술 한 번 먹는데 410만 원, 410만 원. 330만 원, 성남도 아니고 서울 강남 한복판 유흥주점 가서 마시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올수록 정진상 실장이 그렇게 대통령 만들고 싶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깨끗함의 이미지는 정말 증발해버리고 남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축적된 부정된 이미지가 정진상 실장 한 명에 국한된 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 이걸 넘어서 민주당, 더 안타깝게는 소위 진보 진영 전체의 도덕성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자기 책임이다, 내 탓이다라는 소리 하나도 안 하고 마치 나는 이런 모든 걸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깨끗한 섬에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계신데 정말 이 하루하루가 나를 지나가면 갈수록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도덕성 추락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조 의원님 말씀까지 들었고요.